최고를 향한 상위 1%의 선택, 국어를 완성하는 명품 학습 전략 박하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틀리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하는 국어의 발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어의 발음 원리 중에서 우리 학생 때 또 경험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일반인 사회에 나가서도 이 말이 맞는가, 이 말이 옳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이 바로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의 음화가 잘 모르겠는 사람들, 그리고 자음동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내용 짧게 정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음운의 변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 속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자음동화나 국의 음화, 된소리되기, 음운의 축약과 탈락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의 음화, 자음동화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실 텐데요. 그것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음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변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더 쉽더라고요. 길게는 안 하겠지만 자, 음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자음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국의 음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음운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면서 원래 나타나던 소리가 다른 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음운의 변동에는 이렇게 자음동화, 국의 음화, 된소리, 축약, 탈락, 음절의 끝소리 현상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들 속속 빨리빨리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을 알기 위해서 잠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측면입니다.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고요. 이것을 암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이것이 바로 자음과 모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결국 자음과 자음들이 결합하면서 제자리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의 음화, 해도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글을 쓸 때는 디귿이 받침인데 도대체 소리로는 해도디라고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도 지라고 발음이 되게 되죠. 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음운들이 자음과 모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소리내기가 어려운 경우에 다르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운의 변동 현상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발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음운 변동의 종류 궁금하시죠? 자, 음운 변동의 종류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의 음화, 자음동화, 축약, 탈락, 끝소리, 된소리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음동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음동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4가지의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종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발음해 보자는 거죠. 자, 음운의 변동 현상 중에 자음동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자음동화다 보니 자음끼리 사이에서 동화, 함께 같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아짐, 같아지다 라는 뜻이겠죠. 말하자면 종로 삼가에서 만나 라고 약속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로를 발음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이것을 발음하면요, 종노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리을로 써 있는 글자를 우리가 니은으로 다르게 발음한다는 거죠. 음운이 변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음동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리을이라고 하는 글자를 발음하기가 로라고 힘드니 니은으로 발음해서 종노라고 한다. 결국 종로라고 하는 글자에서는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과 리을이라고 하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비슷한 울림소리, 니은으로 소리가 나는 현상, 이것을 자음동화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3개의 예를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 신라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신라라고 하는 글자도 역시 신라라고 발음하기가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니은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과
리을이라고 하는 자음이 만나 둘 다 실, 라라고 하는 리을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 자음끼리 만나서 리을 울림소리로 비슷해졌네, 자음동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독립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대한, 독립, 만세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기억이라고 하는 자음과 리을이라고 하는 자음이 만나서 발음하기 독립이라고 힘들다 보니 둘 다 비슷한 소리, 울림소리로 독립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뀌어 소리가 나더라. 바뀌어 소리가 나고 있으니 다시 자음이 동화되고 바뀌니 음운이 변동하더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왕릉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과 리을이라는 자음이 만나서 이번에는 왕능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응이라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니은이라고 하는 비슷한 울림소리로 표현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음 동화 현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자음 동화의 내용처럼 자음들이 만나서 발음하기 어려울 때 발음하기 쉬운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음운 변동이구나 라는 사실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국외음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외음화라고 하는 건 포털 사이트에서 국외음화가 뭐지?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디귿과 티읕이 이라고 하는 몸을 만나서 지읒과 치읒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도대체 나는 그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나와 있는 해돋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바로 디귿과 티읕을 찾아보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있는 이 디귿과 포털 사이트에 있는 이 티읕이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1인지 2인지 잘 모르겠는 저 글자랑 만나서 찾아볼까요? 여기에 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지요. 어차피 맨 앞에 있는 이응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음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유라고 써도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유를 저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이응은 아무것도 아니니 말하자면 디귿과 이가 만나서 뭐가 되었다? 해, 도, 지가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디귿이라고 썼는데 디귿 자음이 음운이 이라고 하는 음운을 만나서 지읒이라는 음운으로 변화된 현상을 음운 변동 중에서도 국외음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국외음화라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나라 말에 입술에서도 발음기관이 역할을 하고요. 이빨과 윗잇몸에서도 발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쪽 부분, 즉 셋립천장도 발음이 나타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셋립천장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셋립천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국외, 입구, 천장계해서 국외음이라고 하고요. 이 국외음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음운의 내용이 어디에서 발음이 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국외음에서 발음되는 것이 바로 지읒과 쌍지읒과 치읒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던 지읒과 치읒이 국외음이다 보니 바로 지읒과 같이 해서 치로 발음된 이 장면들이 바로 국외음 지읒과 치읒에서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이름이 국외음에서 소리가 나는 국외음화 되었다라는 뜻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암기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외음이라고 하는 특정한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라고 안다면 충분히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돋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났을 때 해, 도, 지가 되고요. 갓이라고 하는 글자도 역시 소리 내면 가, 치라고 소리가 나는데 결국은 얘나 얘가 국외음에서 소리가 나더라 라는 뜻이고 국외음에서 소리가 나니 국외음화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였죠. 자, 선생님이 그런데 오른쪽 부분에 또 써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얘도 역시 닮아
꽃이라고 읽고요. 여기도 역시 꽃이라고 읽어요. 마찬가지로 지읒과 치읓으로 변했지만 이것은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외음화 현상이 되려면 보시는 것처럼 디귿이라고 하는 음운이나 티읕이라는 음운이 이라고 하는 음운과 만나야 하는데 여기는 디귿과 티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친구들이 왜 어려웠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핵심은 국외음으로 변화해서 소리가 나야 돼요. 무엇이? 디귿과 티읕이 이라고 하는 모음을 만나서 국외음 지읒과 치읓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털 사이트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 놓으니까 아마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또 헷갈릴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된소리 되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먼저 국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발음을 해보니까 나는 한우, 소머리, 국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밥 주세요 라고 된소리로 세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모든 고추를 고추라고 발음한다든지 이렇게 아무거나 발음을 하는 건 모두 다 된소리 되기의 규칙에 의거하는 게 아니고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기 위해서 올바른 규칙은 바로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받침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첫 소리가 왔을 때 된소리로 나타난 현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괄호 안에 그대방이라고 나와 있는 건 나름대로 글자를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그대방 뒤에 그대방 사자가 오면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세게 발음하는 현상을 우리가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밥상이라는 글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밥상이라고 하는 글자 역시 그대방이라고 하는 거에서 비읍으로 끝나고 있지요. 그리고 그대방 사자에서 시옷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 발음할 때 밥상이 아니라 밥상이라고 해도 된다. 그것은 뭐의 규칙에 맞는 것이냐? 된소리 되기의 규칙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소리 되기도 역시 무조건 세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음운의 규칙에 의해서 발음하기 편하고 쉽게 전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었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반을 했거든요. 중반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음운의 축약과 탈락이라고 하는 거 궁금하시죠? 자, 음운의 축약은 많은 친구들이 참 어려워해요. 두 개로 나눠볼까요? 음운의 축약은 실제 자음이 축약하는 경우와 모음이 축약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음이 축약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히읗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국화라고 소리가 나는 현상을 우리가 음운의 축약 중에서 자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히읗과 자음이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읍이 되거나 키읔이 되거나 티읕이 되는 현상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음도 역시 축약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모음은 어떻게 축약하는가 볼게요. 되어 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되어라고 하는 것에서 역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우유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우유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두면 이상하니까 맨 위에 이응을 붙여두었던 거죠. 즉, 맨 위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자음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되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되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입술을 움직여 소리내는 것이지만 한 번에 빠르게 소리내다 보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습은 어떻게 변하나 하면요. 자, 되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글자를 펴봅시다. 되어. 그런데 이응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응을 지웠어요. 지워보면 그대로 요 문장만 남죠. 이 글자가 옆으로 갔다 붙어요. 자, 붙어봅니다.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요 글자 하나를 덩어리로 보세요. 그러면 얘와 똑같이 되죠. 아, 그렇구나. 두 번에 걸쳐서 되어라고 발음할 수 있었던 것을 빠르게 이응 빼고 발음하니까 돼가 되는구나. 모음이 축약했구나 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축약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핵심은 자음도 축약하고 모음도 축약한다. 자음이 축약할 때는 히읗이 만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의문의 탈락이라고 하는 거 남았네요. 자, 의문의 탈락은 별거 없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음 또는 모음이었잖아요. 얘네가 결합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부삽이라고 하는 글자를 두고 부삽이 뭐지? 그러면 친구들이 그게 뭐죠?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불로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도구죠. 그래서 고깃집에 가면 이렇게 뜨거운 숯불을 뒤집어주는 게 부삽이야. 여기는 역시 땅을 파는 도구인 삽이라는 뜻과 불이라고 하는 fire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불삽 주세요. 한이 힘들어서 리을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리을이 탈락하게 되는 거죠. 모양으로 표시하면 불삽에서는 리을이 탈락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어라고 하는 밑줄을 그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의 말씀 기억나지요? 자, 밑줄을 그을 때도요. 원래 그어의 기본 형태는 긋다입니다. 밑줄을 긋다라는 기본 형태인데 뒤에 연결어 어미 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다 보니 그서라고 얘기하기가 어색해서 시옷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옷이 없어진 채로 그어가 되는 거죠. 시옷이 탈락했으니까.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따에서 다는 어디로 갔나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실제 기본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를 쓴 것이지 원래의 모양이 그따 자체가 아니므로 다는 빼고 생각해도 돼요. 다도 탈락한 게 아니라 시옷만 탈락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남았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되게 쉬운 건데 뭐냐? 우리나라의 음운 중에서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 되었을 때 반드시 7글자의 음운으로만 소리가 난다라는 규칙입니다. 말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가 봤더니 박이라고 소리가 나더라고 합니다. 즉 기역은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그럼 얘도 한번 발음해 볼까요? 창밖에라고 할 때도 창밖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창밖으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창박이라고 쓰죠. 즉 쌍기역이라고 하는 것도 기역으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부엌라고 하지 않고 부엌이라고 소리를 내죠. 즉 기역 받침도 기역으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기역과 같은 단어들이 대표 뭘로 소리가 나는 현상, 기역으로 나는 현상. 그죠? 자, 무릎이라는 글자도 한번 볼까요? 자, 무릎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 신체상의 그 구부러지는 거기요. 무릎이라고 하는 것도 피읍이 적혀져 있지만 한눈에 보면, 한눈에 발음하면 무릎으로, 비읍으로 발음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아무리 많은 글자의 자음들이 받침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받침의 많은 자음들이 반드시 7글자의 소리로만 대표음 소리가 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하고 그것을 간단히 외우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하는 말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틀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의문의 변동과 규칙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